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꽃 이름에 겨울 동자가 들어있는 동백은 추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특히 강렬한 붉은 꽃잎은 추운 겨울 만물이 잠들어도 저홀로 깨어 꿋꿋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려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겨울 하얀 눈밭에 만개한 상태로 어느 날 툭 하고 통꽃으로 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백이 제주 4.3의 상징꽃이 됐습니다. 통꽃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하얀 눈밭에 흘린 붉은 피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 뒤에 치른 시위 때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비극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 후 7년 7개월 동안 유족의 신고로 확인된 희생자만 1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념 대립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양민들이었습니다. 4.3 희생자 가운데 일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산내 골령골에서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4만 동 가까이가 소각됐습니다. 4월 3일 오늘 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세종과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논산, 금산 등 충남 6개 시군의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식목일과 청명 한식을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 부산을 잇는 경부축에 대비해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X자 형태의 축으로 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자는 겁니다. 8명의 시도지사가 강호축 건설의 뜻을 같이 했지만 각기 셈법은 다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 충청권 공조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젯밤 최고 50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인 대전시 석봉동 엑슬루타워가 정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난방이 중단되면서 2,300여 세대가 추위와 불안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대전 대덕산업단지와 가까운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 일대 주민들이 오랫동안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악취 측정소까지 설치했다지만 정작 악취를 유발한 공장은 찾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대전 서구에 대형 폐기물이 잘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수거를 담당하는 업체가 영업정지 예고 처분까지 받아 자칫 폐기물 대란이 우려됩니다. 얼마 전 당진화력이 추진한 노후 석탄화력 성능 개선 사업은 사실상 수명 연장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비현실적 수치가 적용됐다는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지사가 저항 시인 심훈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가 당진 시문기념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의 폐기물 수거 업체가 영업정지 예고 처분까지 받아서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고요. 네, 해당 폐기물 수거 업체는 청주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청주시가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청주에 있는 업체가 산업 폐기물 수거로 영업신고를 한 뒤 대전의 생활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했다는 게 정지 이유인데요. 업체 측은 자사가 종합재활용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든 혹은 생활 폐기물이든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환경부 답변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수거업체가 대전 서구 외에도 수거를 담당하는 우리 지역이 또 있다고요?
네, 이 업체는 대전 서구 말고도 세종시의 폐기물 수거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충남대와 한남대 등 대전 4개 대학의 폐기물 수거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피해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가 해당 업체의 수명 자료를 받고 이번 주 안으로 영업정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는데요. 어떻게 처분이 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 대전 서구 등 이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겠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그 노후 석탄 화력 성능 개선 사업. 이 이름으로 얼마 전 당진 화력이 사실상 노후 설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사업에서 비현실적인 수치를 적용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그 당진화력 성능 개선 사업, 즉 당진화력의 그 1, 2, 3, 4호기의 환경 설비를 개선하고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성능 개선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1.3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타에 적용된 각종 수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현실적 수치라는 건가요? 네, 그 당진 화력이 봄철에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실질 가동률은 53.3%에 불과하지만 네. 예타엔 가동률이 80.5%로 가정돼 있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개수와 환경 피해 비용 역시 외국이나 과거 자료를 적용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실성 있는 자료를 대입해보니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가동률에 따라 0.88에서 0.98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진 화력의 수면 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당진 화력 운영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성능 개선 사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논란이 일자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수명을 아예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도록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예, 참 이런 연구 용역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연구 용역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결론을 미리 내놓고 논리를 짜맞추는 식이 되면 그 사업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적폐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어젯밤 그 대전 석봉동 엑슬루타워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쯤이죠. 대전시 석봉동 엑슬루타워 아파트 전체에 전기 공급이 약 6시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네. 네, 이 밤사이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정전으로 주민 2,300여 가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3도까지 떨어진 추위 속에 난방 설비마저 작동이 멈춰서 입주민들은 덜덜 떨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정전이 어쩌다 발생한 거죠? 네, 급파된 그 한전 측의 설명으로는 아파트 라운지에 있던 주방시설의 수도관이 파열돼 지하로 흘러들었고 물이 흘러들었고 변압기까지 닿아서 스파크가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압 전기 라인이 거미줄처럼 아파트 단지 전체로 연결돼 있어서 단지 모두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몰려가서 항의도 했다면서요? 네, 일부 주민들이 그 관리사무소로 몰려가서 정전이 일어난 지 수시간이 지나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대처 또한 늦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 또 관리사무소가 주민들 몰래 그 부녀회 사무실을 1층 라운지로 옮겼고 주방시설까지 만들어서 정전 발생의 원인을 만들었다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튼 그 정전은 발생 4시간 만인 새벽 1시쯤 12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임시로 복구됐고 나머지 6개 동은 새벽 3시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정전의 피해 원인과 또 복구 비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계속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고층 아파트의 정전은 재난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는 12일까지 생명사랑주간 자살 예방표를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과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충청남도 공모전 홈페이지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주택자금 마련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2% 저리의 금융지원 상품을 다수 선보입니다. 귀농, 기여, 귀촌자에 대해 창업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데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주택마련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 대출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귀농자 농어촌 주택 개량에도 자금을 지원하는데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에는 최대 2억 원,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1억 원을 2%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홍성군은 또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여 명에게 목욕과 이미용권을 배부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방문하면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령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약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 전달해 줄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 세종과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논산, 금산 등 충남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12도, 천안과 홍성 13도, 대전과 세종 15도 등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 관평동과 구죽동 일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북대전 악취 해결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악취로부터 자유로운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북대전 악취 해결 촉구에 나선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북대전 악취 해결 촉구 주민대책위원회 박이경수 위원장입니다. 박이경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전 유성구 관평동 그리고 구죽동 일대 주민들이 이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이 관평과 구죽 일대 악취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죠? 악취 문제는 대덕산업단지가 들어서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네. 2006년에 대덕 테크노밸리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대덕 산업단지는 2008년 1월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악취 배출 사업장하고 악취 저감 자율 협약 체결을 통해서 악취 저감을 목표로 하면서 두 차례 자율협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두 번 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계속 해결되지 못한 채로 10여 년 동안 이 주민들이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다가 2017년에 금고동의 메리길 내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네. 새로운 악취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2018년에는 대덕 산업단지 내에서 한 업체의 소각량이 좀 3배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증가가 되면서 악취 발생 빈도랑 강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 이 추이를 보면 217년 299건에서 작년에는 69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악취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 악취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미세먼지도 문제인데 이젠 그 지역은 악취까지 참 주민들 고통스럽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관평과 구죽 일대 어떤 시설들이 그 주변에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는 대덕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그렇죠. 안에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같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업체들, 그리고 재직공장이라든지 타이어 공장 등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구죽동 뒤쪽의 금고동에는 쓰레기 매립장
있고 네. 그 매립장 내에 음식물 폐기물 그 자원화 시설과 그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2017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원촌동이죠.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종말 처리장이 또 위치해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고동 내에 또 플란더스 파크가 들어설 예정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악취와 관련된 시설들이 계속 이제 관평 구즈 인근으로 조성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너무 밀집이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플란더스 파크라는 건 또 뭐죠? 유기견 센터라고 하는데요. 예. 유기견 센터가 더불어서 이제 그 애완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개들이 와서 같이 이제 놀고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파크를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려견 공원이군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관평 또 구죽일대 악취 문제는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최근 3년 사이에 이게 더 심해지고 새로운 악취 배출원이 추가가 되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공공시설에서까지 악취가 추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금고동네 매립장이에요. 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섰고 2017년 3월부터 대전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가동을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뭐 하는 시설이죠? 그 쓰레기를 이제 자원화하는 과정인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그런 시설로 이제 저희 알고 있고요. 예.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그냥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어서 분뇨나 축사 같은 냄새가 좀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악취를 더 이제 증가가 됐고요.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덕 산업단지 내에 한 업체가 소각력이 증가되면서 사실 배출된 악취량이 증가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원촌동의 종말 처리장까지 그 주변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실제로 악취의 그 종류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냄새를 피우는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었나요? 일단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취가 난다는 건 사실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네, 악취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해물질이 뭐고 그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게 이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젠 그 테크노밸리 지역이죠, 그 지역이? 네. 예, 그 집단 이젠 주거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거의 10년이 넘는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 고통이 참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주로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편이나 고통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이제 자다가 냄새 나서 깨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잠이 깰 정도입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심한 날은 또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이제 구역질도 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비염하고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송강동에 거주한 지 만 6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송강동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는 비염 한번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 송강동에서 6년 동안 거주하면서 비염이 생겼고 축농증으로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인들도 이렇게 건강상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불안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함께 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실상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군요. 네. 정말 이에 관련된 역학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관할구청인 유성구를 비롯해서 기업들 반응이나 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유성구는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결을 해보려는 적극성도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악취를 배출하는 원인이 유성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덕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사실 이제 작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도라도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사실 배출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서 유성구 구민으로서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관평동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좀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악취에 대한 이제 포집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악취의 원인과 악취의 물질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예.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대전시가 주관해서 악취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업체들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자료를 봤을 때 사업장들은 악취 저감 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있었고요. 몇몇 네. 업체들은 기존 시설들을 단순히 유지 보수하겠다라는 사업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고동에 있는 쓰레기 관련 시설들, 금고동은 유성구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금고동도 유성구입니다. 그럼 유성구에서도 냄새가 네, 발생이 되는 건데. 네, 쓰레기 매립장은 대전시에서 시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죠. 하지만 네. 유성구에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시에 좀 촉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참다 못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 어제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악취가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이제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모두의 이제 희망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악취 문제를 사실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주민과 소통하고 악취 규제를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라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는 악취 실태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좀 실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해달라는 거고요. 예. 대전시는 민관 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저감 대책을 좀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것과 그리고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좀 제정해서 이 악취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대전시에서 악취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곳에 악취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복합 악취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원촌동 하수 종말 처리장에는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곳에도 추가 설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대전시 악취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작년 8월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기존의 이 악취 수치 모니터링 집계가 5분 단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에 1시간 단위로 평균치를 내서 집계된 내용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수정되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악취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금방 날아가고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1시간 단위로 평균치를 내서 수치를 내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이 복합악취 수치 모니터링 집계가 적은 단위로 공개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나 원천동 종말처리장은 시의 공공시설인데 여기에는 그 악취 측정 장치를 안 달아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민간 기업 쪽에는 달면서 자기들 거에는 안 단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앞으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그 어떤 노력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주민대책위에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예. 네, 그 모니터링 했던 것들을 모아서 좀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악취 문제가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의견들이 또 다르신 분들도 계세요. 예.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거나 하시면서 드러내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인식이 되어지고.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